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금요일의 언중유골입니다. 오늘은 제 입이 대신 제가 오늘 하루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거의 제3의 멤버죠. 언중유골에 늘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 주시는 미디어 오늘 조준혁 기자님. 네, 고정 백업 조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혁 기자님이 이제 저 대타도 하시고 네. 이진석 기자님 대타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드디어 JB의 대타까지. 그러니까요. 대타 영광스럽게 그랜드 생각하고 슬램. 있습니다. 언중유골의 3명의 멤버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주말 우리 뉴스 데스크의 이제 새 앵커가 되실 분께서 오늘 이제 예행 연습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러게요. 제가 진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 어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 언중유골, 애정이 깊은 언중유골의 첫 번째 경험을 해보게 되네요. 또 이것도 뜻깊은 것 같아요. 헬머스는 진행해 보신 적 있어요? 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아니면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 저 대신 아니. 이 자리에 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하겠어서 제가 여기 이 앉아 있는 자리를? 겁니다. 못하겠어서.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워낙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송계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다른 방송사들 시사 프로그램 보면 지금 진행자분들이 확진되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뭐 조금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다음 방송사에 가보면 거기서 또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네. 있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저희 아니 이제 우리도 이렇게 투명 막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마스크를 쓴 이유가 그렇죠.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촌철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오늘 제이비님이랑 원래 순대국밥 회동을 하기로 한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맛있는 아침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제이비 빼고 먹으면 섭섭해하시겠죠. 그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죠. 네, 그건 이제 혼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비평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아이템이죠? 그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네. 유승범 씨가 맡았던 그 주양 검사라는 캐릭터가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센터를 까드려야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어떤 네. 장면인지 압니다. 일식집에서. 네. 네. 계좌를 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계좌를 까야 이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이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먼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김건희 씨, 이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그 흥미롭게 봤던 게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의 페이스북이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계좌 4개를 이제 최초로 발견해서 이제 보도한 게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거와 관련한 소회를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탐사보도 기자들이 항상 그 취재를 하다가 막히는 대목이 직접 계좌를 까볼 수 없다는 거. 라면서 그렇죠. 기자에게는 뭐 수사권이 전혀 없으니까 제보를 그 받지 않는 얘기를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접근은 결국 계좌를 들여다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 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이번 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계좌에 직접 접근을 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 이 범죄 일람표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민주당에 국회에 이제 제출이 제출된 되면서 자료가 기자들에게 풀이되면서 그렇죠. 기자들이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범죄 일람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시민보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이 흥미로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도 이제 후속 보도로 따라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 글을 쓰던 시점에는 거의 후속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매체들은 거의 기사를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좀 의아하다 이제 질타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그 뒤로 물론 SBS가 이제 뭐 수익을 얼마 정도 거뒀다는 게 후속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오마이뉴스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JB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관련한 그 단독 보도들을 많이 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주로 메이저 매체 대표로 꼽는 조중동 매체들,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김건희 씨의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좀 크게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조선일보를 하나 좀 샘플링을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 네. 일주일 동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검색을 하면 조선일보 기사가 뭐가 나오나 봤는데 이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로 나온 것 중에 제목이 이런 것들이 주로 걸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김건희 주식 9억대 차익 특정 기간만 따진 악의적 주장이라는 식의 이제 야권발 이 워딩을 이제 인용한 보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대본부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반박을 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온 기사.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보도는 이건데 법무부 정권 비리는 공소장 비공개. 도이치 사건은 범죄 일람표도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그 동안에는 공소장을 요청하는 국회의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을 하다가 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제출했다. 이걸 이제 꼬집는 그 보도인데. 그러니까 결국 왜 유출했냐 이걸 꼬집는 보도였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뉴스타파나 SBS처럼 추적 보도를 따라붙어서 이제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선대위의 이제 해명을 받아 적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왜 이걸 제출했느냐라고 이제 질타하는 내용. 그러니까 물타기성 기사가 주로 있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민보 기자도 이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이제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선언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70여 개의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따라붙었던 것과 굉장히 좀 대조가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조준혁 기자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하나의 지적이 나왔을 때 뭐 반박하는 입장을 실어주는 기사 정도는 써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후속 기사들 뭐 달라붙어서 일단 취재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나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언론계 내부에 있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 청취자분들께 예를 들면 SBS가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시하는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많은 이제 지지자분들께서 SBS를 통칭할 때 물론 어느 정도는 일부 맞는 말입니다만 건설 자본의 언론사다 이러면서 약간 보수적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기사를 엄청나게 퍼다 나르세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내로남불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언론계 종사자분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독자들조차도 지금 정파적으로 기사를 퍼다 나르는 거 아니냐. 선택적으로. 자기네들이 기레기라고 욕하던 SBS의 기사를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엄청나게 퍼다 나르면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기레기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 갖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독자들, 시청자들은 사실 제공받는 여러 기사들 중에서 매체를 사실 따지기보다는 기사를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하죠. 네네. 뭐 물론 SBS가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뭐 톤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또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와주면은 또 그거는 또 그래도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강도 높게 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바로 하겠다 그래서 이 또다시 또 언론 보도를 갖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사안은 이제 핵심을 뭐 보면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 일단 기자들은 의혹이 불거지면 의혹 기사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풀이된 뭐 귀한 자료잖아요.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쓰는 것이 언론의 생리고 기자의 생리인데 일단 그걸 쓴 언론사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헬마우스 말씀하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그 의혹을 쓰고 그에 대한 반박 기사 쓴 게 아니라 반박성 기사만 주로 쓰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도 기자들하고 같이 일을 오래 했었으니까 사실 이런 사안을 기자들이 취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데스크도 못 맡거든요. 일테면 SBS의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이자면 만약에 SBS에 소속된 기자가 이 관련된 자료를 쭉 훑어서 실제로 차익 액수까지 이제 계산을 딱 해놓은 이번 이 단독성 보도를 만들어냈을 때 이걸 과연 SBS는 데스크들이 보수적이니까 진영 논리에 편승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게 할 거야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네.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너무 단독성으로 기자 입장에서는 큰 보도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기자 어떻게 보면 기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보도라서 이거 정도의 기사를 만들어냈는데도 못 나가게 하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럼요. 종종 있을 정도라서 최근에 한겨레에서도 그런 일이 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김한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가 이제 그런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어떤 특종들은 그런 어떤 정파성을 넘어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좀 의아한 거는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내부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달라붙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매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아니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먹잇감이 있는데 네. 정말 여기서 많은 보도를 관련해가지고 쏟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각도만 내가 찾아내면 기가 막힌 단독을 해낼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왜 안 쓸까? 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뭐 그때는 그야말로 매체의 정파성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매체가 달라붙어가지고 매일매일 단독 보도를 쏟아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 다른 단독 보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데스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중앙일보의 어떤 다른 기자들은 지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물론 이게 뭐 국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풀이된 자료긴 합니다만 풀된 자료에는 모든 이미 다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았지만 이거를 바로 어떤 분석 기사를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또 끌고 왔던 아이템이기도 해서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가 있었고 네, 그런 대조할 다른 수가 자료들과 있었죠. 또 비교 대조하면서 또 주말 내내 분석을 해서 쓴 기사니까 그런 게 맞아요. 나왔던 건데 제가 언중요구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자들이 어떤 타사에서 큰 단독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이고 이거를 받아쓰고 싶어도 그대로 베껴쓰기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보도를 한 언론사의 그 해당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입수한 그 자료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쓰는 거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풀된 자료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받아쓸 수 있는 단독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쓰지 않았다는 점. 그것도 저는 이거 또 하나의 핵심으로 좀 꼽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받아쓰지 않았을 거야? 이 정도의 단독이면 이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보도인데 왜 언론사들은 이 관련된 기사를 받아쓰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바라보는 매체들은 이 사안 자체를 되게 공방전, 정치적 사안, 정파적 사안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열린민주당에서 일단 고발을 하면서 또 다시 맞아요. 네.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데스킹 과정들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사안 자체를 이제 네.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후보의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연루되어 있는 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히 정파적인 사안으로 바라본다. 그 이번에 뭐 SBS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경향 한겨레도 좀 독자적으로 기사를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아마 기자들도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또 다른 보도들이 관련된 다른 분석 보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네. 이번에 뭐 이제 뭐 매체 정파성을 특히 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독자층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JTBC의 일테면 스탠스라고 할까요?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건데 네. 양쪽에 다 굉장히 깊이 들어간 단독 보도들이 JTBC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테면 뭐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관련된 단독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JTBC에서 나왔고 이재명 후보의 뭐 장남 동호 씨와 관련된 뭐 취업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단독 보도들도 JTBC에서 많이 나왔고 동시에 또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단독 보도들도 네.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좀 추적을 많이 한 편인데 네. 동시에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좀 기이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경우는 그래도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제가 며칠 전에 한 일간지 기자인 친구랑 점심을 먹는데 야 니네는 기사가 도대체 왜 이러냐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관련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편집국 내에서는 윤석열 비판하는 목소리 농담조차 하기 힘든 분위기야. 아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모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긴 한데 모 언론사 네.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뭐 데스크급에서 아예 뭐 라인을 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언론이 네. 되게 정파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답답하네요. 원중력으로서 늘 하는 얘기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예, 이 MBC에서 MBC 얘기를 하게 돼 갖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많이 합니다. 네. 네.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와 관련된 네. 내용입니다.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몇몇 특정 방송사의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죠. 대선 선거 방송용 크로마키 촬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 예, 맞습니다. 선거라는 큰 이벤트잖아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방송사가 어떤 이제 뭐 특수 효과를 했었다 이런 그렇죠. 것들도 화제가 되곤 하는데 네. 특정 언론사들을 상대로 아직 촬영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해당 방송사들이 굉장히 좀 소가리를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크로마키 촬영 설명을 잠깐 촌철님들께 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 네. 있을 테니까 네네. 그 뒤에 뭐 블루나 그린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친다거나 뭐 고개를 숙인다 만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움직인다거나 뭐 화이팅을 한다거나 여러 자세로 크로마키 촬영을 하면 거기에 온갖 그래픽을 합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거 방송의 그런 화려한 그런 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앞서가고 건데 있을 때 막 신나고 막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뭐 다른 상대방이 잘하면 박수도 보내주고 열심히 뛰는 모습도 보여주고 동영상 촬영도 필요하고 사진 촬영도 필요하지만 그게 시간이 굉장히 꽤 걸리는 작업이고 찍고 나서도 후속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데 아직도 윤석열 후보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안 찍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특정 언론사들을 구분지어서 보면 촬영을 해준 곳과 해주지 않은 곳을 구분지어서 보면 무언가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을 한 매체를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촬영을 한 매체. TV조선, 채널A, MBN, 그다음에 SBS를 촬영을 해줬고요. 해주지 않은 매체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MBC, 그다음에 네. KBS, JTBC, YTN, 연합뉴스 TV 이렇게가 촬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매체들입니다. 자, 지금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촬영을 해준 매체는 TV조선, 채널A, MBN, SBS 네 군데밖에 안 되고 네, 네, 아직도 촬영을 안 해주고 있는 곳이 MBC, KBS, 연합뉴스, 네. 그다음에 JTBC, YTN. YTN 연합뉴스 TV.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리스트를 보면 거의 뭐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파성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은 일정상의 문제다. 대선 전까지는 분명히 촬영에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과연 이뤄질까라는 의문이 드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21일이었죠. MBC에서 토론 네, 선관위 MBC 주최, 주관으로 예, 했었죠. 선관위 주최 토론을 MBC 주관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MBC 측에서는 토론 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김에 촬영 좀 해달라. 그다음에 다른 언론사들도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하는 김에 촬영을 해달라. 그래서 하고 간 것들도 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MBC 측에서는 촬영을 이제 토론 끝나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가 이제 또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 내부에서도 우리도 왜 촬영을 안 해주는지 참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토론 전에야 외워야 할 것도 많았을 것이고 공부할 것도 많았을 것이고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토론 끝나고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장소에 와 있으면서 그거는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법정 토론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추가 인터뷰 기자들하고 추가 인터뷰 하고 갔는데 윤석열 후보만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혹시 촬영 안 하려고 그냥 간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거? 기자들 백브리핑도 안 하고 네. 이렇게 화난 듯하게 그냥 자리를 바꾸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토론회 끝나고서 백브리핑도 안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결 지을 거의 수는 풍문이라는 게 네. 좀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촬영을 안 해주는 이유가 해당 방송사들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참 쓰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좌파 방송이라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있다고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 모 인사는 이 방송사 중에 촬영을 해주지 않은 한 방송사에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쪽에서 또 작가가 촬영을 좀 해달라고 읍소를 네. 했더니 당신들이 좌파 방송하니까 안 찍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 지도부 소속의 인사가. 정말 재밌어요. 그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후보가 할 수도 있나? 정말 상상도 하지 이게 못했던 벌써 일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직 벌어지고 선거가 안 있네요. 끝났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 선볼 리스트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포인트라. 네, 1번이 MBC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까지 뭐 대선뿐만 아니라 뭐 총선, 지방선거 어떤 네. 선거에서도 크로마키 촬영으로 어떤 후보가 이슈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막판에 혹시 뭐 촬영을 추가로 하게 될지 어떨지는 뭐 완전히 확정해서 알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선별해서 애를 태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길들이기처럼 보일 수가 네. 있는 거라서요. 아예 그냥 대놓고 여기는 뭐 나중에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라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매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그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대선 후보 정도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다른 후보들이 다 하는 거는 그 후보들이 이제 한가하거나 해당 방송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한테 개표 방송을 할 때 지금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개표 방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협조를 한다. 대선 후보들이 협조를 한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혹은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올바른 언론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한 언론관에 충분히 어떤 부합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도 JTBC가 주관사라는 이유로 토론회를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를 어떤 유권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방송사를 가리는 경우도 저 처음 봤었는데 이런 선거 방송 관련 크로마키 에피소드도 진짜 신박하네요. 네. 그래서 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포기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네. 거기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AI 윤석열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소스를 따가지고. 근데 최근에 다른 뭐 선거 방송 관련 다른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그 YTN에서 지난 20일 날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민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선거방송팀이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스케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각종 그래픽 이미지, 지지율이 담긴 그래픽 이미지가 예시용 성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뭐 앞서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게 포착이 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거든요. 공식 명칭은 이제 20대 대선 불공정 방송국민 감시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21일 날 성명을 내서 YTN 경영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안에 관련된 인물 전원을 개표 방송에서 업무 배제해야 된다라고까지 성명을 했었습니다. 선거방송기획단을 다 배제하라. 네네. 그러니까 선거방송기획단의 그 선거방송 준비 과정을 어떤 일종의 홍보 양상으로 만든 네네. 콘텐츠에 잠깐 그게 스쳐 지나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 그래픽 같은 거를 그럼요. 방송사들은 네.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포착이 됐을 뿐인데 마치 YTN이 한 후보에 편향돼서 특히 뭐 이재명 후보에 편향돼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조로 이제 성명이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뭐 그 YTN 선거방송 기획단의 어떤 방에 네.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 그래프만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랑 동일선상에 나왔던 그래프도 있었고요. 네. 윤 후보가 더 높게 나왔던 그래프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방송 앞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그래픽을 만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이 언론 감시단은 뭘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근거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단체를 좀 더 좀 주목해봐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 선거대책본부 소속 인사가 있는 인물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4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곳 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바른 언론인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MBC 출신의 이진숙 전 네. 대전 MBC 아, 사장이 네. 그 모임의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진숙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잠깐 낙마했던 적이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 재차 영입이 돼가지고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았었던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감시단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까지 나서면서 국민감시단의 시각과 우리의 모니터링이 다르지 않다라는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멘트도 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감시단의 활동 자체가 결국 국민의힘과 뭔가 연동돼 있지 않냐라는 네.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아니, 바른 언론인 모임이라는 곳에서 이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중에 유독 윤석열 후보만 낮게 나온 그래프만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바르지 못한 언론인들 아닌가. 아니 이거는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네. 이진숙 전 사장도 들어있지만 애초에 언론인 모임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방송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저도 선거 방송 여러 번 해봤지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한쪽이 이기는 것도 해보고 한쪽이 지는 것도 해보고 그럼요. 비기는 것도 해보고 그래야 이제 아까 크로마키로 촬영하는 그런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경우든 그래프가 잘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0%씩 집어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자릿수만 집어넣는 것도 있고 두 자릿수 집어넣는 것도 있고 다 다양하게 돌려보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모를 리가 없는 분들일 텐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좀 의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 바른 언론인 모임 이름부터 바꿨으면 좋겠네요. 네, 바르지 또 않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짧게 네. 좀 이어가면 어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된 이제 네. PD 옛날 이제 KBS 추정 60분을 했던 PD가 기자회견에 나섰었거든요. 네. 근데 언론들이 하나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 국민감시단 소속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의 기자회견에 뭔가 저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적이 있지 해석도 않겠느냐. 가능한 부분인데 네. 이 PD가 국민감시단 소속이라는 것을 적시한 언론들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던 그 하우스라는 카페도 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출자해 갖고 만든 협동조합식 카페이고 또 이 PD가 해당 국민감시단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에도 좀 언론이 주목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냐 억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에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그런 걸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말씀에 하나 더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어제 그 해당 보도를 했었던 그 최철호 PD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네. 1심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분이 이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인터뷰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한국경제였죠. 네, 한국경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그분이
예전에 판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게 뭐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근데 이제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충분히 조명이 되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 크로마키 촬영 거부 사태부터 해서 참. 아니, 우리 선거방송 정말 이러다가 다른 후보들은 전신 다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만 상반신만 나오니까 다리가 없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너무 화면의 완성도가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조바심이 나요. 이게 혼자만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네. 제 추정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선거 직전에 그게 막판에. 촬영을 해주겠다고 나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픽 팀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사고가 날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픽 연동할 때. 벌써 제 머리가 그런 걸 아프네요. 또 노리지 않을까라는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MBC가 제일 마지막에 촬영이 되는 걸로.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MBC 오히려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또 임경미 작가 전해주시죠. 예, 방심위가 주관하는 1차 TV 토론,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 제일 논란이 됐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른바 기축 통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원화가 조만간 이제 기축 통화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력 기초 체력도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라서 국채 발행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네. 했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국채가 많다는 식으로 자꾸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하니까 아니다. 전 안철수 후보도 세계의 이제 지적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지적을 하고 전 세계 그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 네, 굉장히 그렇게 하위권에 수준이 있다. 이런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기축 통화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많은 비판들이 네.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슴이 네. 웅장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토론이 끝난 뒤에 해당 발언은 전경련의 이 자료를 인용한 거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지난 2월 13일에 나온 그 보도 자료인데 네. 정경련에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여러 매체에서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다음 날에 일단 전경련 측에서 그거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만들었던 진위랑 다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추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제가 그 처음 냈던 보도 자료를 봤던 거하고 과연 이 해명이 통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뿌릴 때는 언제고 누가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언론사들의 기사입니다. 네. 정경련의 최초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조선비즈의 경우에 토론회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역시 그 상반되는 이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서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전경련이 자료를 배포했었던 2월 13일에 나온 보수 매체의 기사들은 주로 전경련의 논조를 따라가는 기사들이 많았고 심지어 조선비즈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네. 편입 시 111조 경제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기사 제목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신문에서도 이 관련된 보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회 발언 이후에는 조선비즈에서 9개의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중앙일보 역시 7개의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원화 국제결제 비중 세계 20위 바뀐데 이재명은 기축통화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제목에서는 기축통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발언이 나온 이후에 기사에서는 원화 결제 비중이 낮다는 거를 들어서 이 네.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이 기사 내용을 썼느냐면
이 보고서 그러니까 정경련의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DR이라고 합니다. 특별인출권에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의미의 기축통화 반열에 원화가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한 거예요. 네.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기축통화랑은 다른 의미로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인출권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달러화뿐만 아니고 엔화나 뭐 유로화나 위안화처럼 통상적으로 무역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혹은 특별히 이제 필요할 때 긴급 투입되는 자금으로 네.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 이야기할 때 기축통화는 달러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달러화 수준의 그 파워를 갖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틀린 거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경련이 처음에 보도자료를 낼 때 제목 자체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원화가 필요에 따라서는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제목이고 네. 조선비즈의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그 제시된 자료나 뭐 이를 인용한 보도를 봐도 이 후보의 발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우리가 국채 발행을 많이 못한다는 반박이 있는데 네. 우리는 이미 경제 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비즈나 중앙일보의 보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얘기한 게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튼튼하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자기가 이제 발언을 했다고 토론회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 보도는 앞서 나온 조선비즈나 중앙일보 보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냈었던 기사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한 거를 비판할 때는 우리 보도 취지랑 다르다. 정경련이 했었던 배포 자료랑 다른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토론회를 보면서 이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말의 표현을 조금만 달리했다면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정경련 보도자료나 조선비즈의 기사처럼 우리 화폐는 원화 화폐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검토가 될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펀더멘털이 좋은 화폐다라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근데 우리 맥락을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무슨 예언을 우리 원화가 달러와 못지않은 기축통화가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거 사실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말꼬리 잡는 비판 기사다라고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조신혁 기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SDR 바스켓이라든가 뭐 기축통화 얘기는 차차 하더라도 언론이 일단 1차적으로 이 단순 보도 자료를 받아 쓴 기사거든요. 네. 이 보도 자료를 받았을 때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게 발단이 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고. 네. 근데 다만 또 이 후보에게 아쉬움이 남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많은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교수분들께서 정확하게 이제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인 네. 건데 한경련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흔히 이제 여의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사 보면은 이 기사가 단순 보도 자료인지 기획인지 이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기사를 봤을 때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 자료를 언론이 단순 인용했구나. 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뭐 추가적인 검토라든가 검증 없이 또 평소에 정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것과는 달리 무비판적으로 좀 인용을 한 것이 또 이 후보가 이를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보수 매체들에서 지적하는 거는 그 얘기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게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조선비즈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 매체가 아니고 최백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참모 그룹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이니까 캠프 활동도 하셨었죠. 하셨었고요. 예, 예. 이제 그분이 SDR 기준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의심을 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해집니다. 이 말하자면 조선비즈나 중앙일보의 비판 논조가 더 이상해지는 게, 최백은이 얘기하든 한경련이 얘기하든 어차피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건데 누구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네. 혹은 자신들은 이제 정경련을 인용할 때는 우리가 인용하는 거는 괜찮고, 이런 이중 구조가 되는 거라서 그때그때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한다는 주장이 되는 거라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서 우리 원화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면은 비판적으로 쓰고 기준이 없다 지금 이 말씀 지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그 증권거래소에 가서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 코스피 3천은 다시 3천 내려가긴 했지만 3천을 깼는데 5천 깰 날도 머지 않았다고 난 생각을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투명성, 뭐 공정성 이런 것들만 개선이 되면은 5천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뭐 기축통화를 정말 무슨 기축통화 된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기축통화에 못지않은 펀더멘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재정을 풀어서 소상공인도 돕고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이런데 좀 더 국가가 돈을 써도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뒷받치는 얘기였는데, 다만 조금 단정적으로 기축통화 된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아쉽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토론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비판할 만한 지점이었느냐,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건 정말 말꼬리 잡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이거에 이렇게 그 보수 언론들이 집중할 만한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말한 다른 발언들 중에서 제대로 팩트도 모르고 단어의 뜻도 잘 모르고 정책 방향도 설명하지 못한 비판할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런 말꼬리 잡기에 집중하는 기사를 쓰는 거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SDR에 편입된다고 해서 국채 발행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뭐 경제적인 어떤 정책 어떤 방향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단어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네. 자신들이 기존에 썼던 것과 자꾸 이제 뒤섞어가지고 마치 이재명만 틀리고 우리는 안 틀렸다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쓰는 거, 네. 이런 표리부동이 문제라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 오늘 이제 진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보니까 이지선 기자 오늘 진행 보니 앵커 자격 충분하다. 저 언중유골 덕분에 제가 진행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뭐 언중유골 연습이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진행을 앞두고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저희가 더 사실 값진 이제 MBC 주말 뉴스 데스크보다 시간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죠.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언중유골이. 네. 아무튼 진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제이비님 어떻게 하셨었죠? 제이비님은 그냥 그 끝내고 싶으실 때 끝냅니다. 그래요? 본인 얘기 다 했다 싶으면 이제 끝내시기 때문에. 네. 정말 말꼬리 잡기로 기사 쓰려면 우리도 기자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하나 마지막으로 좀 네. 추가적으로 근데 정말 붙이면은, 올바르지 않은 건데. 네, 기축통화에 좀 집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한경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도 네. 기축통화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집중하지 않았는지. 그때도 비판했어요. 네, 그게 맞아요. 좀 안타깝죠. 네. 무비판적인 보도자료 받아쓰기가 저는 결국에 발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표리부동. 너무 많이 발견돼가지고 좀 입이 아플 정도지만 또 우리는 비평을 해야죠. 그럼요. 네. 자, 참고로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리면요. 우리 제이비는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본방의 그 토닥토담은 허이루 아나운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박지윤 변호사가 우리 시선집중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촌철님들 또 계속 시선집중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반가워서 재미없어도 셋이 잘하네. 분위기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위기 보면. 좋은데요? 예. 조준혁 기자도 네. 점점 더 우리 연중요골에 네. 애정이 생기시죠?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언제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타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